안녕하십니까.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어드벤텍과 함께 준비한 웨비나는 스마트 물류 솔루션, 물류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 가이드라는 내용입니다. 네, 급변하는 물류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와 운영 비효율성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마트 물류 솔루션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가치와 실질적인 이점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신 IoT, AI, 물류 자동화 기술이 물류 프로세스에 어떻게 접목되어서 비용 절감, 시간 단축, 그리고 전반적인 효율성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스마트 물류 기술을 선도하는 4개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 및 솔루션을 직접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참가자들이 자사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력과 실행 방안을 얻어가시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웨비나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어드벤텍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스마트 물류 전문가분들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웨비나 진행 중에 설문도 진행이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20분을 추첨을 해서 웨비나 종료 후에 저희 어드벤텍에서 준비한 소정의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물류 솔루션, 물류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 가이드를 주제로 스마트 물류 전문가분들과 함께 준비한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이제 호스트는 어드벤텍 KR이고요. 어드벤텍 KR의 안재현 선임님을 모시고 웜업 토크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드벤텍에서 물류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안재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어드벤텍 하면 산업용 IoT 글로벌 리더로서 현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스마트 물류로 확장해서 사업을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 파트너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그런 파트너분들께 안정적인 하드웨어를 공급해 드리면서 스마트 물류를 어떻게 좀 더 혁신적으로 가이드를 좀 드릴 수 있는지 그런 취지하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네. 요즘 이제 물류 현장에서의 이제 화두가 생산성과 이제 효율성 향상이라고 듣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이제 많은 분들, 고객들을 이제 많이 만나보실 텐데, 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그 물류 기업들의 고민,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인 것 같아요. 이제 얼만큼 이런 비싼 장비를 투입을 하면서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느냐. 라가 좀 이제 관건으로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드벤텍 하면 뭔가 이제 선도하는 업체는 맞는데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인식을 저희가 이제 타파할 수 있게끔 많은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제품을 적절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함으로써 이런 이제 그 ROI 이제 투자 대비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마 좀 관건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물류는 또 그런 부분들, 네,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해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물류 솔루션인데 이 스마트 물류 솔루션이라고 하면 이제 범위가 굉장히 솔직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실 스마트 물류 솔루션 주요 키워드라고 하면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화와 지능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들을 이제 기계라든지 아니면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런 대체 장비가 이제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런 장비들이 얼마나 또 똑똑하게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지능화의 또 수치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화와 지능화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느냐가 이제 핵심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거기 덧붙이자면 결국에는 로봇과 AI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연장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제 웜업 토크를 해봤고요. 예, 그럼 각 세션별로 전문가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 첫 번째 주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스트인 어드벤트 KR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다시 안재현 선임님을 모셨습니다. 네, 아까 인사는 하셨으니까. 네네. 네, 오늘 이제 주제 발표 쭉 해주실 텐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물류를 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사실 망설이는 이유가 가격이랑 그거에 따라서 투자 대비 효과를 좀 이제 주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투자에 대해서 망설일 때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좀 약간 제시가 돼 있는지 그거를 좀 중점으로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드벤틱이 가진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서 물류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주제 발표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시죠. 저는 아까 인사드렸던 어드벤텍에서 물류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안재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드벤텍은 산업용 IoT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 스마트 물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변화하는 물류 산업 속에서 어드벤텍이 제안하는 지능형 물류의 트렌드와 그에 맞는 제품을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물류 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와 이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때 시장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적용에 대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와 지능화의 가속화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해서 실시간으로 생산과 품질을 관리하는 환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입니다. MES나 ERP 그리고 스카다 같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전사적으로 생산, 재고, 품질 데이터를 통합 분석을 하게 되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 결과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ESG 규제 강화로 인해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같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모니터링 및 탄소 배출 관리 등이 필수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토대로 이제 고객들이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물류를 도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5가지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봐 보셨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대비 생산성과 불량률 개선 효과가 수치로 증명이 되어야지만 이게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게 되시는 거고요. 또한 고객은 비용이 투자가 된 만큼 투자 회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해 하십니다. 하여 적절한 제품을 적용했을 때 ROI의 명확성이 최근에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설비나 IT 시스템과 무리 없이 연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이 오히려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과 통합성은 요즘에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도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확장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선호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를 위해서 확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최근에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OT와 IT가 통합되는 만큼 사이버 보안 위협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비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보안성 강화에 특화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현장에서 쓰기 어렵다면 의미가 없겠죠. 작업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I UX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스마트 팩토리의 성공적인 도입은 시장 트렌드와 고객 요구사항을 동시에 반영해야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미래 제조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드벤텍이 제안하는 스마트 물류센터 제품 가이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장표는 현재 스마트 물류를 도입하신 분들은 입고부터 적재, 출고까지 각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제품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도표입니다. 이때 어드벤텍은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라보셔야 되는 게 입출고나 재고, 피킹 시스템이나 그런 프로세스에서는 AIM 산업용 태블릿과 UTC인 올인원 터치 컴퓨터를 통해서 작업 공간을 효율화하고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산이나 보관을 해야 하는 사이트의 상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드벤텍의 무선 온습도 센서와 저온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DLT 올인원 터치 컴퓨터를 통해서 냉동과 냉장 창고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지게차를 활용해서 넓은 공간에서의 물류 이동을 담당하신다면 강한 충격, 진동, 영화, 영상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DLT 지게차 탑재 컴퓨터를 활용 가능하십니다. 이 제품은 무선 통신도 가능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물류센터 전역에서 디지털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적재 후 출고 시 이동하는 차량의 관제 및 입출고 모니터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차량용 AIM 태블릿과 UBX 디지털 사이니지 컴퓨터도 활용 가능하시고요. 이런 제품을 통해서 운송 전 과정 모니터링과 입출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각 공정별로 적절한 산업용 하드웨어를 통해 저희 UBX 엣지 서버와 액기나 아담 같은 네트워크 장비로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 및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드벤텍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물류의 흐름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모든 부분을 한 번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다음으로는 그중 가장 손쉽게 스마트 물류의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제품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편하게 도입을 고려하실 수 있는 것이 산업용 터치 PC입니다. 흔히 올인원 터치 PC로 알려져 있는 제품으로 기존의 노트북이나 모니터와 PC를 분리해서 사용하시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기존의 모니터와 PC를 결합하는 상태로 사실 물류 시장에서 사용하셨으면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으셨을 거예요. 모니터와 PC의 많은 수의 케이블로 인한 정리 문제, 아무래도 또 모니터와 PC를 같은 공간에 두셔야 하다 보니까 공간적인 제약이 또 생기셨을 거고, 두 제품의 관리 포인트도 항상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를 저희 어드벤텍의 산업용 터치 PC로 도입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산업용 터치 PC 제품은 대부분 제품이 펠리스 제품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품의 수명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마우스와 키보드를 항상 거치하셔서 사용하셔야 했던 번거로움이 터치 패널로 바뀜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모니터와 PC가 일체로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관리 포인트도 기존의 두 개에서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더 이상 스마트 물류의 트렌드에서 올인원 터치 PC는 혁신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도입을 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면 인치를 포함해서 내부 스펙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사실 예전에는 MES나 ERP 등의 프로그램 비율이 4:3 비율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16:9로 와이드하게 화면 인치를 가져가시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미 어드벤텍은 맞는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강점이고요. 또한 아무래도 먼지가 많은 열악한 물류 창고에서 사용하실 때는 그에 맞는 제품을 쓰셔야 되는데요. 어드벤텍의 UTC 제품군은 모든 제품이 펠리스 제품이며 전면에 IP 등급을 갖추고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또한 보통 키오스크 형태로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키오스크 내에 설치하실 수 있도록 브라켓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오픈필드나 키오스크 내에 모두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납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의 인치 또한 7인치부터 42인치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적절하게 저희가 제품 대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강점을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한 장표입니다. 저희 어드벤텍의 산업용 터치 PC는 전면 패널에 방수 방진 기능이 있으며 펠리스 제품으로 별도의 팬의 수명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제품의 수명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하드웨어 벤더사이기 때문에 제조단부터 다양한 OS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드라이버가 준비가 되어 있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소프트웨어의 호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가막식 및 정전식에 따라 제품군이 준비가 되어 있고 보드 자체를 어드벤텍이 직접 제조하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 맞게 저전력, 그 다음에 고성능이 가능하도록 보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토대로 현재도 많은 고객사분들이 어드벤텍을 찾아주시고 계시며 아직 도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면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도 자신 있게 제안드려 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스마트 물류라는 단어는 이제는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요. 현장에 이미 적용된 단어이며 적용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혹시나 스마트 물류 시장에 대해서 도입을 고려하시지만 도입에 대해서 망설이시거나 주저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저희 어드벤텍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네, 지금까지 어드벤텍의 물류 시장의 담당자 안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드벤텍 안재현 선임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물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품군과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특히 이제 물류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라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예, 어드벤텍 KR 안재현 선임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보다 구체적인 혁신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아이프리즘의 한용일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용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아이프리즘은 그 충북 청주에 있는 그 비전 검사기, 최근에 들어서는 그 AI 기반한 비전 검사 솔루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 고객은 이제 F&B 쪽을 많이 하고 있는 비전 검사 전문 업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스마트 물류 혁신을 위한 AI 비전 솔루션이라는 주제를 쭉 이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까요? 고전적인 그 물류센터라고 하면 아주 큰 규모의 그런 물류센터를 고려할 수 있는데 최근의 성향은 업체들이 B2B 말고 B2C로 해서 직접 그 택배 운송장 발행하고 해서 택배로 발송하는 부분들을 그 소규모 일부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대부분 다 수작업으로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오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좀 자동화해서 이슈와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한 솔루션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 혁신의 이제 핵심에는 정확한 인식과 빠른 판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AI 비전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물류 자동화를 고도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일 대표님의 주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AI 기반에서 비전 검사 솔루션 전문업체 아이프리즘 대표이사 한용일입니다. 2025년 IL 웨비나를 통해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그 AI 기술을 활용해 포장 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 스마트 물류 솔루션의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적용한 그 D사 음성물류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이프리즘은 사람의 눈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검사를 AI로 자동화한다는 미션 아래 다양한 제조 현장과 물류센터에 고도화된 비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 및 물류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특히 최근 D사의 음성물류센터의 B2C 채널에 저희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며 AI 기반 비전검사 기술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한 걸까요? 일단 우선 현장의 문제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사의 음성물류센터는 그 기존의 B2B 채널로,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도매 채널로 운영하던 형태에서 이번에 이제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면서 B2C, 즉 기업에서 소비자로 다이렉트로 배송할 수 있는 그런 B2C 채널을 추가해서 이 제품 패키지를 수작업으로 포장 배송하는 형태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25종의 제품 패키지를 수작업 포장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을 혼동하여 잘못 포장하거나 또는 수량이 누락되거나 조합이 잘못되거나 운송장의 누락 또는 오부착 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물류 프로세스 전반의 생산성과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결과적으로 반품과 재작업 발생,
물류 처리 지연과 같은 불필요한 비용 증가로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포장 전에 제품의 팔레트를 오적제하여 다른 제품으로 포장하거나 출고 시 바코드 스캔 누락과 오류로 작업 혼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 손에 의존하는 수작업 중심의 포장 공정에서는 물량과 시간이 늘어날수록 작업자의 피로가 누적되며 오류 발생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솔루션으로 AI 스마트 물류 비전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종 제품에 대해 100% 검증률을 확인하고 수작업 포장과 적치에 대한 휴먼 에러 감소와 물류 처리 속도 단축을 최대 65%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품 및 재작업이 감소하고 운영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반 스마트 물류 포장 솔루션으로 개발하게 된 것이 바로 IX 시리즈입니다. 이 솔루션은 단순한 자동화 설비가 아니라 AI가 직접 눈의 역할을 하여 모든 제품과 운송장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체 공정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박스가 투입되면 첫 번째 작업자가 운송장을 부착하고 AI 비전 검사로 이를 확인합니다. 이후 두 번째 작업자가 제품을 1차 적입하고 다시 AI가 운송장 정보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불일치가 있으면 자동으로 리젝팅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작업자가 2차 적입을 진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최종 검수가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테이핑하여 출고하고 이 모든 과정을 키오스크 형태의 IX 시리즈를 통해 3단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 사진이 실제 D사 음성물류 센터 현장의 AI 스마트 물류 비전검사 시스템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설비 개념도를 보시면 비전검사 시스템에 근접 센서, 비전 카메라, 바코드 리더, 리젝팅, PLC를 장착하여 각 단계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학습시키면 AI가 비정형적인 객체를 분류하고 OK와 NG류, 즉 분량을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오류 없는 일관적인 검사 결과로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I는 어떤 방식으로 학습되었을까요? 저희 아이프리즘은 자체 개발한 독자적인 SDK와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품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모델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약 1000장에서 1500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박스가 접혀 있거나 초점이 흐리거나 앵글에서 벗어난 사진 등은 제거하고 선별된 고품질 이미지만을 사용합니다. 또한 클래스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샘플이 적은 클래스는 증강 작업을 통해 보완하고 샘플이 많은 클래스는 오히려 일부를 제외하여 모델 평양을 방지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준비된 데이터는 엔비디아 RTX 4090 GPU와 백본 네트워크 파라미터 그리고 넥 네트워크 기반의 높은 파라미터 값으로 구성된 환경에서 학습됩니다. 총 30만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고성능 객체 감지 모델입니다. 이렇게 자사에서 개발한 SDK로 객체 감지 모델을 구축하고 훈련시켜 높은 품질의 AI 모델을 구현하고 알고리즘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고 최적화함으로써 100%의 검증률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객체 감지에 그치지 않고 높은 검증률과 우수한 품질 안정성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솔루션이 적용된 공정의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IX 시리즈는 단순히 검사 장비가 아니라 AI 기술이 중심이 되어 사람 대신 판단하고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스마트 물류 파트너입니다. 이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종 포장 검수 기간 단축과 휴먼 에러 감소, 반품률 하락, 작업자 피로도 감소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운영 비용의 실질적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프리즘은 현재 국내외 150여 개 고객사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AI 비전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류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를 이끄는 기술 파트너로서 보다 정확하고 빠르고 똑똑한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웨비나를 통해 저희의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매우 영광이었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프리즘 한용일 대표였습니다. 아이프리즘 한종일 대표님의 주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AI 비전 기술이 실제 물류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인사이트를 전해주시는 한용일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혁신 접근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드벤텍과 함께 준비한 스마트 물류 솔루션, 물류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 가이드라는 주제의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아세테크의 강희석 전무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세테크에서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강희석 전무입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쭉 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까요? 저희는 이제 그 물류 자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 제조, 생산 쪽 관련한 업체들이 어떻게 이 생산 현장에서 물류를 자동화해서 잘 쓸 수 있는가 그걸 포커스 맞춰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그 제조, 생산 제조뿐만 아니라 이제 물류 현장에서도 이제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제 생산 제조, 제조 쪽에 좀 예, 맞습니다. 포커스를 맞춘 물류의 혁신 부분 어떻게 이제 가능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희석 전무님의 주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인사드린 강희석 전무입니다. 스마트 물류 혁신, 생산 제조업을 위한 자동화 구축 방안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아세테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30년 동안 꾸준하게 물류 자동화하고 물류 솔루션만 해왔던 기업이고요. 보시다시피 약 4, 5년 전부터 꾸준하게 20% 이상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많은 고객사들과 함께 물류 자동화 쪽에 가장 독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물류 컨설팅,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IT 솔루션, 물류 자동화 솔루션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컨설팅은 저희들이 전체 물류 자동화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실제 물류 현장에 엔지니어링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세테크의 가장 다른 점은 저희가 물류 IT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WMS, 물류센터 관리 시스템을 비롯한 자동화를 움직이고 전체를 제어하는 WCS, 그다음에 운송관리 TMS, 오다관리 OMS 등 통합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자동화 솔루션은 저희가 보관에서부터 검수까지 모든 솔루션이 고객에 맞게 그 맞춤형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류 자동화 구축 단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자동화 구축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캐파를 선정을 할 것인가. 현재 물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캐파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어떤 캐파가 산정이 된 이후에 물류 자동화를 디자인하고 이 자동화가 정확하게 우리 회사에 맞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이 세 가지 절차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파를 선정할 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수요 예측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부터 우리 회사의 물동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시간대별로, 단위별로, 아니면 물량별로 이걸 정확히 분석하고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 회사의 어떤 물동량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하는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피크 물동량을 산정하는 겁니다. 이 물류센터 자동화를 구축했는데 피크 물동량을 제대로 구축 못했을 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크 물동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ABC 분석입니다. 물동량이라는 게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래갖고 전체 제품의 한 20%가 전체 물동량이 아닌 80%를 차지하는 게 대부분 기업에는 굉장히 맞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자주 나가는 S급이나 A급의 방향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B급, 그 다음에 잘 나가지 않는 C급의 이런 어떤 물동량에 대한 자동화 디자인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다른 방향에서의 어떤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ABC 분석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회사의 어떤 패턴들이 나옵니다. 우리 회사는 이 물량별로, 출하 단위별로 이러한 패턴이 있구나라는 패턴을 알게 되거든요. 그 패턴을 기준으로 이 자동화를 디자인하면 정확하게 디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작업자의 현재 어떤 작업하고 있는 모습들을 정확히 분석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자의 이동이라든가 작업 단위라든가 또 설비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입구에서부터 보관, 피킹, 이송, 분류, 출하에 이르는 모든 부분에 어떻게 어떤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서 이거를 구축해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걸 통해서 자동화 설비를 선정을 하고 레이아웃 배치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여기에 맞는 우리가 수요 예측에 맞는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가, 충분한 어떤 인당 생산성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서 이런 자동화 디자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처리된 이 디자인된 어떤 자동화 디자인이 정말로 원하는 만큼의 스루풋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오퍼레이션은 정확한지, 그 다음에 레이아웃상의 문제는 없는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은 단순히 어떤 계산에 의한 게 아니고 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 데이터를 넣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 로직을 세워서 실제 프로세서를 돌려보고 거기에 버틀렉이 있는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버틀렉을 해소하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떤 실제하고 근접한 것을 했을 때 자동화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 자동화 설비가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산 제조에 맞는 물류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 창고라고 얘기하는 파레트형 자동 창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스테카형 자동 창고고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셔틀 자동 창고입니다. 근데 이제 그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스테카형의 어떤 자동 창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구축해온 이 스테카 방식은 이 높이가 높았을 때 굉장히 경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0m 이상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큰 건물이 있다라면은 대부분 이런 자동 창고를 구축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이 스테카가 고장이 났을 때 전체 통로에 있는 물건들을 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 셔틀을 이용한 이 자동 창고는 이런 것들을 해소를 했습니다. 셔틀이라는 게 결국은 로봇이거든요. 로봇이 여러 대가 같이 운행하기 때문에 한두 대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 로봇이 대체하기 때문에 중단 없이 사용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관량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스택 형태로 해가지고 많은 양의 어떤 보관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카에 비해서 약 한 30% 이상의 그런 그 보관량을 훨씬 더 늘릴 수도 있고요. 확장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국내 이제 가장 큰 그 전력 회사고요. 여기에 이제 야적하고 있는 이 전선들을 안으로 이렇게 이 셔틀 자동 창고를 통해서 보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보관했던 야적했던 전선들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요런 요 용도의 팔레트도 저희가 특허까지 내가지고요. 전체 약 한 80%의 적재 효율성을 확 높인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팔레트형이고요. 박스형으로 움직이는 이제 자동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좀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미니 로더라고 하면 아까 이제 스테카가 팔레트로 움직였다고 하면 미니 로더가 보통 이제 박스형 스테카 자동 창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아까 보신 이제 셔틀이 박스형으로 움직일 때 이제 멀티 셔틀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박스로 움직이는 멀티 셔틀 자동 창고가 있고요. 또 큐브형 ASRS,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스토어라고 얘기하는 큐브형 이제 자동 창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다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로더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멀티 셔틀이라든가 큐브형 자동 창고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브형 자동 창고는 보통 이제 4A라고 얘기를 합니다. 4A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 셔틀이 앞뒤로 움직이고 중간에 이제 이 자셔틀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 셔틀이라는 로봇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마음대로 이제 리프트도 타고 있고 앞뒤 좌우로 마음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하는 어떤 프로세서들을 아주 쉽게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셔틀 로봇이 이 고장난다 하더라도 나머지 셔틀이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처리를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박스들,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들이 되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울산에 있는 업체고요. 주로 이제 위험물 센터를 이 멀티 셔틀을 이용해서 구축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고객이 원해서 처음에 이 설비를 이렇게 건축할 때부터 다 영상 촬영을 해서 이런 자료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렉들을 정확하게 조립형으로 해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셔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당되는 물건들을 제 시간에 딱딱 꺼내는 역할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구축했기 때문에 이 업체도 2차로 이거보다 훨씬 큰 자동 창고를 지금 설계해서 지금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토스토어입니다. 오토스토어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이 보관 효율입니다. 이 빈이라고 하는 이 보관하고 있는 이 영역들을 그대로 순차적으로 쭉 위로 쌓기 때문에 아마 오토스토어보다 더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설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떤 생산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작은 부품이라든가 이런 소형품들을 이런 오토스토어를 이용해서 공간이 적다 하더라도 아주 쉽게 구축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스토어는 이제 현재
이 오토스토어를 셋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할 때도 중단 없이 그냥 바로 옆에다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설계할 때 대단히 쉽게 구축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례를 이제 두 군데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그 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쪽에 이제 펌프 쪽을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여기도 가장 고민이 뭐냐면은 소형 부품들을 그 생산 라인에 언제 이렇게 제때 갖다 줘야 되나, 이게 이제 제일 고민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 라인 중간에 오토스토어를 약 한 8,000빈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 제조는 입출하가 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비용이 투자하는 게 사실은 로봇하고 포트가 많아질 때 이 오토스토어 비용이 커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한 6대 밖에는 사용 안 하고 있고, 포트도 이제 세 개 포트에서 이 작은 부품들을 바로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효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F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가장 큰 철강 회사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철강 회사지만은 이제 소형 자재 보관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13,000빈 정도를 이 생산 라인 안에다가 10개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출을 하는 형태로 해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VLM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사실은 국내에도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소개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에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딱 조립형으로 해가지고 세팅해서 그 특히 이제 공정 라인에 쉽게 이제 공정 부품들을 넣고 빼고 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킹할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소형 자재들이 이제 잘못 오출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공정 라인에 맞는 그런 그 자재들을 거기에 제때제때 공급해서 쓰면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VLM 설비를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VLM 설비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그 하중이 높은 90톤 이상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듈라라는 제품으로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곳에 지금 이미 생산 라인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가 지금 실제 이제 생산 라인에 쓴 케이스고요. 여기는 이제 공작 기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자재들이 필요한데, 보시다시피 거기에 해당되는 공정에 맞춰서 해당되는 이 모듈라, 이 VLM 설비를 딱딱 갖다 놓으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은 고민 없이 자기가 원하는 자재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장점은 뭐냐면, 이거는 약간 표준화돼서 이렇게 설계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 소형 부품들을 넣고 원할 때 바로바로 찾고 움직임으로 해서 생산 공정에 가장 맞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많이 보는 이런 그 AGV AMR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자동화 설비에서 이제 AGV AMR은 그런 이제 키바형, 우리가 이제 AGV AMR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예를 좀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그 오다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킹하는 이제 DPC라고 해요. 디지털 피킹 카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해당되는 오다 박스들을 넣고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피킹해서 이제 오다에다가 이렇게 채우는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을 이런 AMR 로봇을 이용해서 같이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해당되는 오다들을 피킹을 해가지고 오다에 따라서 해당되는 박스, 주문한 박스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이랑 같이 움직이고, 사람은 해당되는 위치에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 오다에 맞춰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이 AMR 로봇이 해당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피킹해서 완료가 되면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포장하는 포장 라인에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AMR 로봇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 AMR은 기존의 어떤 설비들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수동으로 이용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이렇게 포장 라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AMR 로봇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AGF라고 그래갖고 이제 포크리프트 무인지게차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인지게차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제 3D 라이다 기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무인 자동차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 무인지게차도 굉장히 성능들이 뛰어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이런 무인지게차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회피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메라 자체를 아예 그 천장에다 달아가지고 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그냥 무인지게차 내에 어떤 카메라 플러스 전체 천장에 있는 이 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3D로 전체 현황들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야간에까지 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무인지게차가 유인지게차보다 현재 퍼포먼스가 좋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24시간 끊임없이 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내일 출하될 물동량을 무인지게차가 다 앞으로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해당되는 무인지게차를 통해서 출하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생산 라인에 이제 대차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대차 용도의 어떤 활용 범위가 옛날에 그 L집이나 R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폭발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렇게 수동 4개 이제 적재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화물 밀집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넣기 어려운 이런 그 자동차 케이지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무인지게차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딱딱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 자동차에서 상하차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군 쪽에 보급해서 똑같은 상황으로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조업에 맞는 그런 그 자동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솔루션이 요게 그래도 제조업에는 가장 필요하겠다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조업 현장에서 물류는 단순한 보조 기능이 아니라 생산성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제조업을 위한 스마트 물류 자동화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실제 적용 전략과 방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세테크의 강희석 전무님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에서는 스마트 물류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네, 진코퍼레이션의 이재성 과장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코퍼레이션에서 솔루션 영업을 맡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물류 자동화는 이제 단편적인 이제 장비 도입을 넘어서 전체 로드맵과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발표해 주실 텐데,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까요? 일단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이제 요즘 자동화는 뭐 거의 이제 필수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취급하는 주요 솔루션들과 사실 솔루션들이 이제 도입하기 제일 어려운 이유가 시스템적으로 기존 기업들의 시스템과 연계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걸 이제 SMCS라고 하는 이제 미들웨어 시스템인데 이걸 통해서 좀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그 시스템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어쨌든 뭐 아무리 좋은 솔루션도 기존의 이제 레거시 시스템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비 설비들과 연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 오늘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발표에서 SMCS로 완성하는 스마트 물류 로드맵을 주제로 스마트 물류를 단계별로 어떻게 접근하고 실현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과장님의 주제 발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989년에 이제 창립된 회사고요. 현재 이제 창립된 지 36년이 되었고, 그동안 이제 뭐 SI를 전문적으로 한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요 영역은 이제 스마트 솔루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마트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물류 자동화 영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사는 이제 가산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런 스마트 이제 자동화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성에 그 쇼룸이 있어서 거기서 지금 전시되어 있으니까 뭐 언제든 와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역 서비스 센터나 해외 지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고객군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이커머스, 뭐 식품, 그리고 뭐 홈쇼핑, 면세점 등 다양한 이제 산업군이 있는데, 저희의 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저희 고객군들이 대부분 각 산업에서 그 마켓쉐어를 뭐 1위 하거나 아니면 상위 뭐 10% 안에 드는 좀 기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저희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30년 이상 그 물류를 이제 해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이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뭐 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을 했는데 현장이 더 복잡해졌을까? 뭐 자동화라고 했는데 수작업이 왜 줄지 않았을까? 근데 도입을 했더니 왜 또 새로운 거를 또 같이 하게끔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뭐 단순하게 뭐 하나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운영 설계에서 통합 시스템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SMCS라고 하는 스마트 미드웨어 컨트롤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좀 그 기업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고, 어찌 보면 이제 지능형 통합 제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게 흔히들 뭐 WCS, WES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업계에서 이 WCS, WES 개념이 다들 좀 받아들이는 이해 정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SMCS는 어떻게 보면은 WES의 영역을 하고 있지만 WES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인, 조금 더 좀 중간 다리를 할 수 있게끔 연결성이 좀 더 뛰어나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운영 관리 시스템으로 뭐 주문 관리 시스템, 창고 관리 시스템, 수배송 관리 시스템, 뭐 ERP 등등 기존 레거 시스템이 있고, 이것들을 이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게 되면 각각의 제조사들이 개발한 RCS, WCS들 이런 것들을 기존 레거시랑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야 하고, 로봇이나 그런 자동화 솔루션 제조사들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해주는 거를 저희는 이제 SMCS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기존에서 이제 구조가 뭐 예를 들면 AMR, AGV, 뭐 ACR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은 이것들은 이제 하나의 RCS를 통해서 이제 제어가 되며, 그 RCS 윗단에 WCS가 존재하고, 그거를 이제 WES라고 하는, 뭐 쉽게 생각해서 그 작업 지시자라고 하는 WES가 이것들에게 지시를 주면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SMCS는 제조사들을 가리지 않고 뭐 현장에 단순히 이제 하나의 솔루션만 도입된 게 아니거든요. AGV가 도입돼 있다가 뭐 컨베이어랑도 연결이 되고, 그게 뭐 자동화, 뭐 창고, 뭐 AS, RS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로 묶어준 게 이제 SMCS라서 각각의 설비들끼리도 좀 통합을 시켜서 좀 최적화를 한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희는 이걸 오케스트레이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면은 지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지휘한다고 해서 오케스트레이터라는 표현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SMCS 너무 이제 개념이 뭐 처음 들어보셔가지고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WES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결국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는 장비들과 그런 지시들, 제어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그 솔루션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솔루션은 지금 크게 피킹, 그 보관 쪽의 이제 영역에서 3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분류의 영역에서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퍼펙트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파트너사인 오펙스사에서 이제 제조한 로봇인데요. 이 제품은 현재는 국내에는 아직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해외에서는 아이허브라고 하는 영양제 유통 플랫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제품 중에 이제 오토스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품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셀들에 각각 보관이 되어 있고 그걸 이제 작업자가 워크스테이션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4번 그림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저기서 작업자가 이제 워크스테이션 앞에 서 있고 그걸 이제 오른쪽에 이제 표시기가 설치된 그런 바구니 안에 담아줘서 제품을 분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3번에 적혀 있는 스테이션에서 제품 투입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의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이런 셔틀 시스템, 자동 로봇 창고 시스템 안에 이제 아이봇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AGV 또는 셔틀이라고 불리우는 제품들이 배터리 충전에 좀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펙스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캐패시터라고 하는 자체적인 그런 자기 충전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아이봇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이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배터리가 충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생산성 향상에 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요즘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중대산업재해법 이런 것들로 화재 위험,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충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안전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은 QA라는 보통 사전에 작업을 하기 위한 최적의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따로 필요 없이 실시간 실주문 대응이 바로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재고 수준도 그러니까 허용량이 굉장히 높고 다양한 크기의 SKU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저희 파트너사인데요, 마찬가지로 하이로보틱스라는 회사의 이제 하이픽 클라임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이제 신제품으로 이제 출시한 제품이고요. 여기에 좀 재밌는 점은 AGV가 실제로 이제 거미처럼 렉 사이사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AGV가 스테이션까지도 가고 렉도 올라가서 필요한 물품을 꺼내주는 그런 방식의 로봇이라 기존에는 여기 이제 위아래 올라가는 별도의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비용이 조금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AGV가 그런 거를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기존 설비보다 좀 비용이 줄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도입 사례는 국내는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 징동닷컴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안타라는 그런 브랜드에서 현재 도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 클라이밍 로봇이기 때문에 상하 수평 이동하면서 토트를 출반입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SMCS랑 연동이 돼서 기존 시스템과의 그런 연계가 쉽게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이픽 시스템이라고 마찬가지로 하이 로보틱스 제품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하이에서 개발한 1세대 제품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건 이제 거미 형식으로 이제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AGV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나르다 보니까 크기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ACR을 통해서 제품을 위아래로 나르기 때문에 토트 사이즈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품종 소량 물류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크기 제한이 좀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작업자는 이제 미니키바라는 거를 통해서 렉 사이로 보내고 렉에는 지금 ACR이라고 하는 저 높은 로봇들이 앞뒤로 이동하고 물건들을 빼주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슈어소트라는 제품인데요. 슈어소트 X는 기존 슈어소트의 이제 2세대 제품입니다. 슈어소트는 이제 분류 시스템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보관과 피킹에 특화된 제품이라면 이 제품은 초고속 분류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웬만하면 이제 소형 아이템을 다양한 SKU까지 이제 대응을 해줄 수 있고
주로 이제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뭐 작은 뭐 액세서리, 속옷류, 뭐 영양제, 화장품, 뭐 식품 중에서도 좀 포장이 되어 있는 소형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대상으로 하면 좋습니다. 작업자가 이제 인덕션에서 제품을 투입해 주면은 각 셀에 나눠서 빠르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뭐 시간당 뭐 2,000건 정도의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제품의 좀 유일한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고정형 설비입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도 이제 아무래도 제품, 그러니까 크기도 크고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그거를 좀 이제 바꾸는 거는 조금 어렵고 확장도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제품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현재 판매 실적이 있고 해외에서는 미국 아마존에서 특히 유명한 상태입니다. 이제 아마존에서 이 제품을 뭐 거의 뭐 50대 몇백 대 수준으로 발주를 하는 상태인데 현재 이제 미국 아마존 이외에도 다른 이제 아마존의 지사들에도 지금 납품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티소트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품의 유연성 문제를 해결한 분류 로봇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를 하면은 다시 추가를 하거나 뭐 해체를 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공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제품은 카펫 위에 AGV가 이동하는 구조로서 카펫을 지우고 늘리고 뭐 추가하고 방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캐파가 변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여기 위에 로봇 대수를 조정함으로써 이 효율을 고객이 원하는 그런 수량까지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납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무신사에 납품한 사례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옷을 저 노란색 로봇 위에 실어서 각각의 이제 토트에다 던져주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고객사의 입맛에 맞게끔 권역별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제품 뭐 사이즈별 분류 아니면 고객 배송 단위 분류까지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조금 더 빠르게 배송 단위, 뭐 주문 단위의 분류를 하고 싶으면 이 제품이 확장된 버전으로 이제 3D 소터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카펫 위에 있는 노란색 로봇이 활동하는 건데요. 이 노란색 그 로봇들이 3D 렉에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보여드렸던 흰색 이제 바구니 3D 렉에는 저런 이제 그 빈이 굉장히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주문 단위로 저 빈이 나눠져 있는 거고 저기 안에 물건들을 다 넣어주면 나중에는 저 빈 자체로 출하하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이제 풀필먼트 센터에서 현재 도입 문의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고요. 중국, 일본에도 사례가 있을 정도로 티소트 제품은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5가지 정도의 솔루션을 지금 주요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SMCS를 통해서 고객사의 그런 시스템과 좀 편하고 쉽게 연결해 줄 수 있고요. 사실 WMS만 하더라도 고객분들이 단순히 재고 관리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성에 따라서 그 성질이 완전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식품 회사 아니면 의료 회사, 의류 회사, 화장품 회사 각각의 니즈가 다릅니다. 선입 선출에 대한 요구도 다 달라질 것이며 제품 이력 관리에 대한 것도 달라질 것이며 이런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WMS만 하더라도 그렇게 복잡한 조건이 있는 만큼 SMCS도 각각 제조사가 주는 WCS를 그런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코퍼레이션의 이재성 과장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지금 물류 현업에서 이제 많이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피드백 받으시고 그걸 어쨌든 피드백 받은 내용들을 SMCS로 녹여서 이제 그런 미드레어 솔루션을 이제 개발했다는 내용, 그리고 피킹과 이제 분류 관련된 다양한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러 솔루션들을 선보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진코퍼레이션 이재성 과장님의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스마트 물류 솔루션, 물류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 가이드라는 주제로 4개의 주제 발표를 4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어드벤텍 KR 발표에서는 물류 운영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전환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이프리즘에서는 AI 비전 솔루션이 물류 자동화를 어떻게 고도화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세테크 발표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생산성과 물류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동화 구축 전략을 소개해 주셨고, 마지막 지인코퍼레이션 발표에서는 개별 기술과 솔루션을 넘어서 스마트 물류를 단계별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로드맵과 청사진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스마트 물류는 이제는 단순히 효율성 향상을 넘어서 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4분의 발표가 시청자 여러분께 새로운 인사이트와 실행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귀한 시간 내서 발표해 주신 4분의 전문가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웨비나는 현장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드벤텍과 함께 준비한 오늘의 웨비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